오늘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쓸 때 어떤 뜻인지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아마 앞으로 문단이라는 말을 자주 말할 거예요. 문단. 문단. 그게 무엇인지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문단은 토막이에요, 토막. 그래, 토막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뭘 토막이라고 하는지. 잠깐만요. 여러분, 토막. 토막,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선생님은 가래떡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가래떡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계셔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몇 토막을 만들어야 되죠? 물론 동생이 있고 또 언니나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몇 토막을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여러분 토막이란 말을 쓰죠. 그죠? 토막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럴 때 토막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토막이라는 말을 이제 선생님은 어떤 말로 쓰냐면은 여러분 선생님은 문단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문단. 아마 선생님은 이 토막이라는 말 대신에 문단이라는 말을 자주 할 거예요. 이거는 몇 문단의 글이네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토막, 이거는 몇 토막으로 되어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토막. 글을 나눈 거예요. 덩어리별로 나눈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 토막의 글을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게 몇 토막의 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두 문단으로 된 글인데요. 이거는 세 문단으로 된 글인데요. 여러분은 두 문단으로 글을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단이란 말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문단이란 말은 이렇게 가래떡을 탁탁탁 토막 내는 것처럼 글의 한 토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또 설명해 볼게요. 교과서를 직접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돌잡이라는 글이 있네요. 이 돌잡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죠? 하나의 문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하나의 문단인데, 이걸 하나의 토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문단이 토막이니까요. 문단이 토막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 보니까 또 토막이 또 있죠. 문단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보통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또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잡이라는 글은 어때요? 돌잡이라는 글은 그래요. 세 토막으로 된 글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토막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가래떡? 선생님은 앞으로 토막이라는 말보다는 문단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 문단이라는 말을 하면 저거는 그래 토막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돌잡이라는 이 글은 여러분 그래요. 세 문단으로 쓴 글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문장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문장.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에 돌잔치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온점 있죠. 온점. 그죠? 여러분 배웠죠? 온점. 이 온점 하나가 있으면 한 문장이에요. 자, 다음 돌잔치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 나누어 먹고 돌잡이도 했습니다 라고 했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또 있죠. 온점이. 문장이 또 있죠. 네, 둘째 문장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돌잡이는 아기가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에서 한두 개를 잡는 것입니다. 또 있죠. 그래서 이 토막, 이 문단은 세 문장으로 쓴 글인 거죠. 쉽죠, 이 부분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글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또는 글을 읽을 때 문단이란 말을 하고 또 문장이란 말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문단이 무엇인지 문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 금방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달리기란 글에는 준비, 가슴이 벌렁벌렁, 삑, 이거는 문단이 있는 거예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글을 시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문단, 문장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발이 다다다다, 바람이 싱싱, 나도 친구도 헉헉헉. 마지막 온점이 있지만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교과서 글인데요. 즐거운 단풍 구경.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다. 단풍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고추 잠자리가 윙윙 날아다니고 우리 강아지도 신이 나서 멍멍 짖었다. 동생도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다. 우리 가족은 단풍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이 글은 제목은 즐거운 단풍 구경이고요. 한 문단으로 쓴 글이죠. 한 편의 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토막으로 쓴 글이구나. 토막이 하나인 글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 잘 알 텐데요. 그러면 이 글은 몇 문장으로 쓴 글인가요? 라고 물으면 온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다. 첫째 문장. 단풍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둘째 문장. 고추 잠자리가 윙윙 날아다니고 우리 강아지도 신이 나서 멍멍 짖었다. 셋째 문장. 동생도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다. 넷째 문장. 우리 가족은 단풍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섯째 문장. 그러니까 이 글은 5문장으로 쓴 글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문장 암기하려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장으로 표현해요. 나오죠? 문장이란 말은 뭐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이제 뭐 앞으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이 문장이란 말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술사라는 글인데요. 이 글을 보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쓴 글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마술사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를 보세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이 글이 몇 토막으로 된 글인지 말해주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런 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은 몇 문단으로 쓴 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문장으로 표현하잖아요.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제는 한 개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토막, 문단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문단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단풍이 물든 모습을 표현할 때 왼쪽 글을 보세요. 한 문장이죠. 단풍이 들었습니다.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단풍이 들었습니다. 나뭇잎이 꽃잎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는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궁금하다는 질문이 갑자기 하나 떠올라왔는데요. 와, 이런 질문은 정말 여러분 정말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와, 이거는 여러분 글쓰기 박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1학년 어린이 중에서 글쓰기 박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이냐고요? 한 토막 안에
그러면 문장을 몇 개 쓰는 게 좋아요? 와, 야, 이런 답은 진짜 박사인 선생님도 답하기 어려워요. 어, 문장의 수는 선생님 생각으로는 너무 많아도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문장 수가 필요한 거죠. 만일에 한 토막의 글, 한 문단의 글을 쓰려고 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자기가 글로 표현하고 싶은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한 문장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문장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세 문장 가지고 될까요? 자신 없는데요. 네 문장까지 될까요? 조금 나올지도 몰라요. 다섯 문장 정도면 가능할까요?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문장은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 수가 어떤지는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와,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글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문단에는 문장이 있다는 거, 그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 공부하냐고요? 하하하.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 아주 많은 문단으로 글을 쓰게 된답니다. 6학년이 되면 여러분 10문단이 넘는 글을 씁니다. 와, 여러분 기대되죠?